발음 이상하죠? 패스트트랙 오신환의 급제동입니다. 네, 어제 여야 사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빠른 열차, 패스트트랙의 지정 절차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데 이어서 바른미래당의 그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아니 그 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입장도 공개적으로 언론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론한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게요. 선거법, 공수처법 달치기 즉각 중단하라! 도저히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 의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강렬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나.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의 새로운 진실들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할 경우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개특위에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저는 오 의원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국민의 눈이 오 의원을 향해서 쏠려 있는 상황인데 아침부터 사실은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서 다들 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각 세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50대 노영희 공감위원이 픽한 뉴스는 패스트트랙 오신환의 급제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뉴스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 이 노영희 위원이 가져온 뉴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JTBC 앱에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JTBC 온에어에서 세대공감.com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오신환 의원이 왜 이렇게 핵심 변수인가? 다시 한번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법 85조 2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안건을 신속 처리하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거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에서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공수처법을 먼저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검경수사권 독립 문제하고 그리고 선거제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개특위 위원인 그 상임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 전체 제적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바로 이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근데 전체 사개특위 위원이 18명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8명,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7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책특위가 아닌 사개특위에는 민주평화당이 1명이 들어있고 바른미래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이미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18명 중에 5분의 3이 되려면 11명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권은희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 오신환 의원 2명이 지금 사실 반대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신환 의원이 나는 이것을 반대하겠다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어제 의총도 사실 진통이 굉장히 컸어요. 네, 어제 의총 시작할 때 굉장히 진통이 컸었고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는 사실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요. 4시간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경론이 오갔을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유승민 의원 사실 최근에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의 현실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물론 이게 본인의 어떤 탈당과 관련 진로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진로를 다른 동료 의원들과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바른미래당의 진로인 것인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탈당과 관련된 문제인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고요. 또 의총이 끝나고 나서는 1시간 뒤에 이원주 의원이 사실 이원주 의원은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서 의총에서 이 투표를 하거나 발언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1시간 뒤에 탈당을 하면서 이 투표 결과가 12대 11이었는데 결국 이 한 사람, 나에 대한 어떤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당원권 정지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탈당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진통 끝에 12표, 찬성 12표, 11표로 일단 합의문은 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전화는 안 받았지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의 그 분열을 자기는 막고 싶다. 그리고 나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참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중에 한 표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론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가 이제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바른미래당에서도 내부의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그 발표를 보면서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견이 처음부터 이분은 반대였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온 그 반대, 심지어 수많은 언론 인터뷰나 등등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이런 결과가 올까봐 수없이 당 지도부에게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당론안이다,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보임 절대 없다. 이 약속을 수없이 받고 표결한 거예요. 지금 싱크 들으셨는데요. 싱크하고 함께 오신환 의원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원 의원은 오신환 의원이 원래부터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반대였는데요.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이 여러 가지 독립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 처장에 대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의 적어도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 조건을 내달았는데 지금 이번에 여야 4당이 지금 합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신환 의원이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거고요. 또 그다음에 처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것도 5분의 3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서 5분의 4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논구가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던 관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것이고 법률보다 이 뭐 국회에서의 어떤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민의가 정말 국회의원 선거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전달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헌법 정신이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 국회의 관행을 헌법 정신보다 우위에 두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의견이셨고요. 어쨌든 오신환 의원이 좀 통화가 됐더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의견에 대해서도 다시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거는 사보임을 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을 또 밝혔죠. 네, 나는 사보임을 거부한다. 그래서 참 씁쓸하게도 오랜만에 검색어 1위에 사보임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저도 살펴봤습니다. 사임과 보임,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 반대의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보임이라는 게 이제 해달라는 입장으로 우리는 듣겠다. 그렇게 요청한 건데 오 의원은 나는 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 사개특위에 꼭 남아있겠다. 내 글을 만약에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강행한다면 그거야말로 독재다라고 풀이를 했던 걸로 봅니다. 네, 이게 사보임을 결정하면 당이 결정하면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원 100여 명이 국회 로텐더홀이라고 있는데요. 그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회 무력화 세력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단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 됩니다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얘기가 있는 사람은 날 찾아오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나가게 이제 막으면서 이제 문제가 터졌고 결과론적으로는 한 2시 정도였나요? 2시 좀 전에 이제 뭐 저혈당 쇼크를 겪으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좀 충격받았다라는 건 확실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